유전자, DNA, RNA, 디옥시리보핵산, 리보핵산, 균형 한약. 한의학은 유전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다음은 제가 2017년 네이버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줄기세포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에서 출발하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를 거쳐 지금은 직접 교차분화의 시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2017년 7월 29일자 A24면의 기사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를 파괴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고 성체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를 피해갔지만 제한적인 분화 능력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널리 쓰이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3세대 줄기세포가 역분화 줄기세포 iPSC라고 한다. 이는 이미 분화된 세포의 시간을 더 감기는 역분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줄기세포다. 즉 피부세포, 간세포, 심장세포로 운명이 정해진 줄기세포를 다시 배아줄기세포 같은 만능형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처럼 어떤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지만 피부 등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같은 윤리적인 부담도 없다. 그러나 역분화 줄기세포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다는 만능성의 장점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종양처럼 무한대로 정착하는 특성 때문에 혹시라도 분화가 100%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몸속에 들어가면 암의 일종인 기형종 테라토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세포가 간에 있으면 정상세포지만 뇌에 넣었던데 뜻밖의 간세포로 분화하면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 같은 원리이다. 즉 특정 세포로 꽉꽉 눌러놨던 만능 줄기세포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2015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망막을 시력을 잃은 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려다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돼 임상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졌다. 배아줄기세포의 문제점, 성체줄기세포의 문제점, 역분화 줄기세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직접 교차 분화이다.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이미 운명이 고정된 세포를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로 바꾸는 것이다. 역분화와 재분화는 복잡한 과정을 건너뛴 일종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으로 심장의 근육세포가 작동을 멈추면 주변 섬유화 세포를 근육세포로 바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인슐린 생산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고장나면 주변 세포를 베타세포로 바꿔 당뇨병을 치료하는 식이다. 즉 분화되기 전 단계의 만능세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라토마를 만들어내는 암을 유발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다만 현재 몸속에서 세포의 운명을 전하는 기술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 특정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쏘아 몸속 세포가 반응하여 다른 세포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이 차세대 세포 치료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극을 줬을 때 의도한 타겟 세포의 운명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세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중이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결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1세대 배아줄기세포, 2세대 성체줄기세포, 3세대 역분화 줄기세포, 4세대 직접 교차 분화까지 왔지만 아직은 한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방향성은 명확하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몸속에서 고장난 세포를 최대한 빨리 재생시키는 것인데 반드시 몸 밖에서 조작한 뒤 집어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생체, 인비보, 직접 교차 분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생물학적 기준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로 한계가 있고 2세대 성체줄기세포는 변환하는 한계가 있고 3세대 역분화 줄기세포는 테라토마의 한계가 있고 4세대 직접 교차 분화는 다른 세포의 영향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손상된 세포를 최대한 빨리 재생시켜야 한다. 둘째, 몸 밖에서 조작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위험성이 높아진다. 셋째, 생체 내에서 직접 교차 분화를 일으키는 부분도 아직은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해결 첫째,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최대한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해결 둘째, 손상된 세포 주변의 세포로 교차 분화를 유도하거나 해결 셋째, 손상된 세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포를 만들어내도록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특히 한약의 균형 한약의 기능은 스스로의 균형적인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돕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전적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자기 복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째, 손상을 최소화시켜 다시금 재생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변 세포가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재생을 돕는다. 셋째, 손상된 세포와 동일한 기능의 세포를 생산할 수도 한다. 식물, 동물, 광물의 정보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보에 일어난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물론 한약 이외에 침, 뜸, 물리요법 등 다양한 한의술은 이러한 자기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의학 재해석은 잘못된 패러다임의 재강요로 실험실 내 인비트로의 반응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래 한의학적 패러다임인 자기 재생 능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험실 내 인비트로
인비트로의 반응이 생체 내 인비보의 반응과 다를 수 있음을 과감하게 인정함으로써 생체 내 인비보 자기 재생 능력을 돕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사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